윤민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목과 발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적 명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목은 정강뼈, 종아리뼈, 목말뼈 사이에 있는 목말 종아리 관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발목 관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발은 발목뼈 전체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관절들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목 말미 관절, 발꿈치뼈, 가로 발목뼈 관절, 발목뼈들, 발허리뼈들, 발가락뼈들, 목말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목말뼈는 왜 발과 발목 두 영역에 포함될까요? 발, 발목 두 영역에 포함되는 이유는 목말뼈가 해부학적으로 경계에 위치한 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목과 발을 이어주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의 구조에는 발 뒷부, 발 중간부, 발 앞부로 총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은 일련의 뼈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 뒷부, 첫 번째로 발 뒷부입니다. 발 뒷부는 목말뼈, 발꿈치뼈, 그리고 이 둘로 이어지는 목말미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 중간부는 나머지 발목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 발목뼈 관절과 좀 더 작은 왼쪽 발목뼈 사이 관절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발 앞부는 발 허리뼈들과 발가락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 발허리 관절 및 이 관절의 왼쪽에 있는 모든 관절들이 포함됩니다. 이 세 영역은 발의 충격 흡수와 추진력 생성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아래 다리와 왼쪽 아래팔 사이의 고력적 유사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의 개수를 보시면 승모뼈와 발목뼈는 각각 7개라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승모뼈는 총 8개이지만 그중 홍알뼈를 종잡뼈로 분류하면 7개로 계산할 수 있어 발목뼈 역시 7개로 이루어져 있고 두 부위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손가락뼈와 발가락뼈, 그리고 손허리뼈와 발을뼈에서 모두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므로 일반적인 해부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목의 굽힘과 펴은 각각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및 발등 쪽 굽힘과 유사한 이유는 전환이 엎친 상태에서 두 관절의 축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전환을 엎친시키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되고 이때 손목 굽힘은 발바닥 쪽 굽힘과 같은 방향, 손목 펴면 발등 쪽 굽힘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자 유사성에서 주목할 만한 예외사항은 손의 엄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엄지발가락은 기능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움직임의 폼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경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을 이루는 정강뼈와 종아리뼈입니다. 정강뼈는 체중의 90%를 지지하며 발목의 내층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아리뼈는 체중을 거의 지지하지 않고 근육의 부착점 역할과 발목의 외측 안정성을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합니다. 이 두 뼈의 원쪽 끝부분을 디귿자 형태의 격자 구조를 이루어 목말뼈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다음은 목말뼈 거골입니다. 이 사진에서 도르래의 분홍 색깔인 도르래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말뼈의 윗면의 도르래는 정강뼈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발목의 돌시플렉션과 플랜타 플렉션, 즉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진을 보고 특별한 점 하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발뼈입니다. 또한 목말뼈는 70% 이상이 관절연골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매우 매끄럽게 움직이지만 혈류가 잘 공급되지 않고 손상 시에 회복되지 않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발목에서 가장 큰 뼈인 발꿈치뼈라고도 하며 이렇게 종 모양을 닮아서 종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가장 먼저 이쪽 부분에 가장 먼저 지면과 닿는 뼈로 체중의 충격을 가장 크게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발꿈치뼈 윤기는 아킬레스건이 부착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렛대 구조 덕분에 우리가 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큰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말 받침 돌기는 목말뼈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선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중족부의 가로아치 뼈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나비큘라 발배뼈는 내측 아치의 정점 역할을 하고 이빵뼈는 외측 기둥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정시키는 중심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쐐기뼈는 가로아치를 구성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르게 분포해주는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구조들 덕분에 발은 지면을 유연하게 적응했다가 발을 밀어낼 때는 단단한 지렛대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의 앞쪽 기둥을 이루는 발허리뼈인 중족골입니다. 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제1 발허리뼈를 보면 가장 두껍고 짧습니다. 보행 시 가장 많은 하중을 견디는 뼈이고 두 번째 발허리뼈는 쐐기뼈 사이에 깊이 끼어 있어 움직임이 적고 발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 아래쪽의 발허리뼈의 머리는 뛰거나 걸을 때 지면을 박차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은 발가락뼈 지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엄지는 제가 손을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엄지를 보시면 1개, 2개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하나, 둘, 3개 그래서 총 14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젖히면 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당겨지면서 아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윈드라스 기전이 형성됩니다. 이 기전 덕분에 보행 시 마지막 단계에서 강하게 지면을 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 보면은 대부분의 아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치가 많이 무너진 선수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선수의 강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인솔을 많이 까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유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굴곡, 신전, 외번, 내번 같은 움직임 용어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발을 설명하는 3가지 축이 나와 있습니다. M축, 좌우 시상면,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이 일어납니다. 발등을 들어 올리면 도시플렉션, 발바닥을 아래로 누르면 플래트 플렉션입니다. AP축, 앞뒤 이마면, 안쪽 범진과 바깥쪽 범진, 이렇게 발바닥이 안쪽으로 기울이면 인버전, 바깥쪽으로 기울이면 에버전입니다. 버티컬축, 위아래 수평면, 벌림과 모음, 이렇게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안쪽으로 모이는 동작입니다. 발의 실제 움직임을 여러 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엎침, 이버전, 에브덕션,
플렉션, 즉 걷기, 뛰기, 착지할 때 발은 항상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은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입니다. 즉 근위 정강 종아리 관절. 이 관절은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위쪽에서 만나 이루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의 관절로 뼈 사이에서 아주 작은 미끄럼짐과 회전을 허용해 무릎과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일수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고 하태뼈 사이의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보행 시 안정적인 하중 전달과 무릎 움직임 시 정강뼈, 종아리뼈 협은 발목에서 올라오는 힘을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전반적인 하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작지만 매우 중요한 관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아래쪽, 즉 발목 바로 위에서 만나는 관절입니다. 이렇게 꽉 잡아. 즉 이 관절이 무너지면 이 관절이 단단해야 발목 버글 관절이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안정성이 무너지면 발목 전체가 헐거워지고 반복적인 염좌나 통증 같은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발목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4학번 공유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말 종아리 관절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말 종아리 관절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 관절은 마치 목수가 사용하는 나무 관절인 장분 맞춤 구조와 매우 유사한데요.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경골과 비골이 홈을 이루고 그 사이에 목말뼈가 끼워져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관절이 단단하게 고정되고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두 번째는 관절 연골입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은 약 3mm 두께의 관절 연골이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나 뛰는 동안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근육과 인대에 대한 안전성 유지입니다. 이 관절은 비교적 오목하고 단순한 모양이기 때문에 경골, 비골 주변의 근육들과 여러 인대들이 협력하여 관절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된 오목 형태의 관절 구조 덕분에 자연스러운 안정성이 더해집니다. 즉 구조적인 틀 자체가 안정성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목말 종아리 관절은 목공 구조처럼 딱 맞물리는 형태, 두꺼운 연골 근육, 인대의 지지, 그리고 오목한 관절 구조가 서로 결합되어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절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내측 측부인대, 즉 종아리 안쪽에 위치한 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측 측부인대는 세모 모양을 하고 있어서 흔히 세모인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인대는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가 서로 결합되어 마치 하나처럼 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성인대로는 정경거인대, 후경거인대 등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세모인대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목 안쪽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보통 발이 과하게 외반되거나 외전이 동시에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이때 발 안쪽에 이상한 찢김감이나 강한 비틀림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측 측부인대는 발목 안쪽을 지지하는 강하고 넓은 인대 구조로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외측 측부인대, 즉 발목의 바깥쪽을 지지하는 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측 측부인대는 내측의 세모인대와 달리 해부학적으로 각각 분리된 3개의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정거비인대, 종비인대, 그리고 후거비인대로 나누며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함께 발목 바깥쪽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이 인대들은 특히 발목이 안쪽으로 강하게 말리는 동작, 즉 과도한 내번이 일어날 때 손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빔 손상이 대부분 이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외측 측부인대는 3개의 분리된 인대로 구성되어 있고 강한 내번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손상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 목말 종아리 관절의 뼈운동 형상학, 즉 발목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목말뼈의 몸통과 양쪽 복사뼈의 절치점을 기준으로 이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외측 복사뼈와 내측 복사뼈의 위치 차이 때문에 이 관절의 돌림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돌림축 때문에 목말 종아리 관절은 약 15도에서 25도의 배측 굴곡과 약 40도와 55도의 족저 굴곡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즉, 이 관절은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복사뼈의 비대칭 위치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 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목말 종아리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 즉 관절면길이 어떻게 미끄러지고 굴러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배측 굴곡과 족저 굴곡 시의 굴림과 미끄러짐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발등 굽힘이 일어날 때는 목말뼈가 앞으로 굴러가면서 뒤쪽으로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발바닥 굽힘에서는 뒤로 굴러가지만 앞쪽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목말뼈의 형태가 넓은 앞부분과 좁은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보상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굴림과 미끄러짐의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관절 운동 형상학이며 이 메커니즘 덕분에 목말 종아리 관절은 큰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말 종아리 관절에 대해서 발표한 공인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에서 목말 밑관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말 밑관절은 거골과 중골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관절이고 고용어로는 거골화 관절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목말 밑관절은 앞관절, 중간관절면, 뒷관절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관절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아시는 분? 네, 인수 학생. 뒷관절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뒷관절면이 약 70%를 차지하면 가장 큽니다. 네. 전체 면적의 70%를 담당하는 뒷관절면은 목말뼈의 오목한 뒤꿈치 관절면과 발꿈치의 볼록한 뒤목말 관절면이 만나 관절을 형성하여 체중 부하를 담당합니다. 이어서 목말 밑관절의 인대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꿈치 종아리 인대는 여기 위치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과도한 내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강 발꿈치 서면은 세모인데 여기 안쪽 모여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외번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사이 인대와 목인대는 이 두 인대는 이쪽이 있는데요. 두 인대는 목말뼈와 발꿈치뼈를 연결하는 강한 작용을 하고 있어 매우 강력하며 목말뼈와 발꿈치뼈를 강력하게 결합하여 인대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 모든 운동의 끝범위를 제한하는데 특히 4번을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를 밑관절의 운동 형성학입니다. 운동은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이 축은 시상면에서 42도, 수평면에서 16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 때문에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3차원적인 복합 운동이 발생하며 이는 발의 회내와 회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회회는 내번과 내전이 결합된 운동으로 그리고 회내 외번과 외전이 결합된 운동입니다. 목말 밑관절은 발목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는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으로 하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으며 오직 내번과 외번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요 부위입니다. 이어서 가동 범위는 능동 먼저 보면은 내번이 22.6도고 외번이 12.5도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동에서는 내번과 외번 비율이 3대1로 내번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번이 제한되는 이유는 가축 복사가 더 먼 쪽으로 뻗어 있고 세모인대가 비교적 두꺼워 바깥쪽으로 벌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말 밑관절은 세밀하고 복잡한 구조와 역학적인 기능을 통해 체중 부하와 충격 흡수 등으로 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횡족근 관절, 즉 가로 발목뼈 관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횡족근 관절은 목말 발배 관절과 발꿈치 이방 관절이 함께 이루는 관절입니다. 이 두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발이 다양한 지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회내 회의 운동이 잘 일어나고 협력하여 체중을 실을 때 발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말 발배 관절은 절구 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내번, 외번, 그리고 굴곡 신전과 같은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목말뼈 머리 발배뼈 왼쪽면 그리고 스프링 인대가 만나 형성된 관절이며 이 구조 때문에 발의 안쪽 아치 유지와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스프링 인대는 발의 안쪽 아치를 지지하는 핵심 인대입니다. 이 인대는 두껍고 악교 연골로 구성되어 내부 저항성이 높고 목말뼈 머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인대가 약해지면 발의 아치가 무너져 평발 배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발바닥 외제근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발꿈치 이방 관절은 주변에는 여러 인대가 있으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등쪽 발꿈치 이방 인대는 관절의 등쪽을 보완하고 두 갈래 인대는 Y자 형태로 발꿈치뼈, 이방뼈, 발배뼈를 연결해 관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긴 짧은 발바닥 인대는 가쪽 아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인대들이 있어 발꿈치 이방 관절은 높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횡족근 관절은 목말 및 관절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발의 회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내에서는 발꿈치뼈가 고정된 발꿈치가 자유로운 상태 모두 가능하며 회에서도 발꿈치뼈 자유로운 경우 점진적인 회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즉, 이 관절은 발이 다양한 지면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횡족근 관절은 목말 발배 관절, 발꿈치 이방 관절의 조합, 발의 회내 회의 조절, 아치 유지 및 충격 흡수, 다양한 지형 환경에서의 저온성 제공 등 발 기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관절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목말 및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결합된 작용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중간을 제외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발바닥의 차이점을 혹시 아실까요? 맞습니다. 왼쪽의 경우는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해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발바닥이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배운 단어를 사용해보자면 발바닥이 외번, 즉 바깥쪽으로 향해 있을 때 엎침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이 안쪽을 향해 있을 때, 즉 내번일 때는 뒤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의 엎침과 뒤침은 단순히 내번, 외번으로만 정리하지 않는데요. 발에 부하가 주어지고 있을 때, 즉 우리가 발로 땅을 딛고 걸을 때는 아까처럼 발바닥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종아리와 목말뼈가 고정된 발꿈치에 대해 세 개의 모든 운동면의 돌림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게 여기 보시는 목말 및 관절과 여기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 가로 발목뼈 관절이 있고요. 또 안쪽 세로와 이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의 엎침과 뒤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쪽 세로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발의 안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안쪽 세로알은 체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치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발을 뺐을 때 50에서 60 부분에서 아치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아치를 뺐을 때 갑자기 발을 뺐을 때 아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발을 디딜 때 이 부분에서는 체중에 의해서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딤기 동안 팔은 체중에 의한 점진적인 부하작용에 의해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팔이 내려오게 되면서 팔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 즉 인대와 힘줄이 있을 텐데요. 이 구조물들이 팔을 받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면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걸음주기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는 목말 및 관절이 욱침되고 발 중간부가 유연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발 중간 부분이 유연해질까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발을 디딜 때는 아치가 내려오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만약 유연하지 않은 상태라면 몸무게 전체에 충격을 받게 되어 손상이 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발로 땅을 딛고 나갈 때는 목말 및 관절이 뒤침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 중간 부분이 견고해지면서 발바닥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발 디딤길 때는 발 중간부가 견고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밀기 단계에서 발바닥이 유연하다면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은 밀기 단계의 정점에서 생산된 큰 부하를 발이 지지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선 발 중간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목말 및 관절의 엎침의 두 가지 기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 뒤꿈치 뼈가 땅에 닿았을 때 땅이 발을 밀어내는 힘, 즉 지면 반발력이 있겠죠. 이 지면 반발력이 발 뒤꿈치의 중간 지점에서 위쪽과 가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발 뒤꿈치 뼈는 약간 가쪽 끌림으로 비워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면 발력이 약간 이 가쪽으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목말 및 관절이 엎침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발 뒤꿈치가 닿았을 때 목말뼈 머리는 수평면에서 안쪽으로, 실험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밀어내고요. 이러한 동작이 목말 및 관절의 벌림과 발 등쪽 굽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즉 목말 및 관절의 엎침은 매번만이 아닌 벌림과 발 등쪽 굽힘이 결합된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전은 우리가 디딤기 동안 종간뼈와 종아리뼈 그리고 넉다리뼈는 발 뒤꿈치 닿기 이후에 안쪽 돌림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랫다리가 안쪽을 돌림하는 아랫다리는 목말 및 관절을 좀 더 엎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말 및 관절의 뒤침의 운동 형상학인데요. 우리가 걸음주기의 15에서 20% 디딤기에 있는 다리는 수평면 동작이 안쪽 돌림에서 가쪽 돌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원래 안쪽 돌림이었던 아랫다리가 다시 가쪽 돌림으로 돌아가면서 발을 떼고 나아갔을 때 엎침된 목말 및 관절은 뒤침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준찬 발표하겠습니다.
번째는 왼쪽 발목뼈 사이의 관절입니다. 이 관절들은 총 3개의 관절 또는 관절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이 발의 중간부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들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 중간부의 엎침과 뒷침을 수행할 때 가로발목뼈 관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발을 형성하여 발 중간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이 관절들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아주 작고 미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 범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쐐기발배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3개의 쐐기뼈와 발배뼈 사이에서 총 3개의 관절로 형성됩니다. 발배뼈 앞면에 약간 볼록한 관절면과 쐐기뼈들의 오목한 관절면이 서로 맞물리듯 정확하게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엎침과 뒷침, 움직임의 성분을 목말 발배 관절에서 발 앞부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발의 회전과 조절을 전달 연결하는 핵심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방 발배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독특하게 부동 관절로 분류되지만 상황에 따라 윤활 관절처럼 설명되기도 하는 특이한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발배뼈의 각종 면과 입방뼈 안쪽면의 몸쪽 부위가 맞닿아 형성됩니다. 비록 큰 움직임을 하는 관절은 아니지만 발 중간부가 움직일 때 특히 안쪽 들림과 가쪽 들림 움직임 동안 두 관절면이 서로 미끄러지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 관절은 발 중간부의 세밀한 조절을 담당하여 지면 변화에 적응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왼쪽 발목뼈 사이의 관절, 쐐기발배 관절, 입방 발배 관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형성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 허리뼈 사이 관절입니다. 발바닥 쪽 인대, 등 쪽 인대, 뼈 사이 인대가 4개의 각쪽 발 허리뼈 바닥을 서로 강하게 연결하고 이 접촉 지점에서 3개의 작은 발 허리뼈 사이 윤활 관절이 생성됩니다. 다만 첫째와 둘째 발 허리뼈 바닥 사이는 인대로만 연결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막 관절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절의 결연은 손의 엄지처럼 첫째 발 허리뼈 선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발 허리뼈 사이 관절에서 발생하는 작은 움직임은 발목 허리 관절의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여 보행식 적응성을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의 구조와 위치입니다. 이 관절은 볼록한 발 허리뼈 머리와 약간 오목한 몸쪽 발가락 뼈의 몸쪽 끝이 만나는 형성이 됩니다. 위치는 발가락 사이, 이제 손처럼 이제 발가락도 갈퀴가 있어가지고 이제 갈퀴 지점에서 2.5cm 지점이고 발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발등을 만져보면은 발 허리뼈가 이제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축구할 때 막 발등에서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때리려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다음은 인대와 지지 구조입니다.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을 둘러싼 인대인데요. 관절 연골이 발, 허리뼈 머리에 왼쪽 끝을 덮여 있고 각 관절에는 양옆 한 쌍의 곁인대가 있어 관절 주머니와 섞이면서 관절을 안정화합니다. 곁인대는 등 쪽, 몸 쪽, 발바닥 쪽과 원쪽 사선 주행하고 두꺼운 끈 모양 부분과 부채꼴 모양 뒷부분으로 구성됩니다. 4개의 깊은 발, 허리 인대는 각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의 발바닥 쪽 판과 합쳐지고 깊은 가로 발, 허리 인대는 모든 발바닥 쪽 판을 서로 연결해 체중 부하와 추진력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자유도와 가동 범위입니다.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의 자유도는 2도, 첫째는 시상면에서 등쪽 굽힘과 발바닥 굽힘, 둘째는 수직 돌림축과 수평 내 외전과 내전입니다. 외전, 내전은 둘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관절의 능동 외전, 내전에서 민첩성이 제한적입니다. 중립 위치에서 발가락은 수동으로 약 65도에 심전과 30도에서 40도의 굴곡이 가능하며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은 보통 가장 큰 신전 범위를 보여 거의 85도까지 신전될 수 있습니다. 이 신전 범위는 발끝으로 서기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뒤꿈치를 들 때 신전이 되는데 이때 이 각도가 65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련 병입니다. 엄지발가락 제한증입니다. 엄지발가락 제한증은 첫째 발허리 발가락 관절의 수동신전에 많은 제한을 보이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X선에서 뼈 증식, 연골 및 경화증, 관절 공간 감소가 관찰되고 인상적으로 붓기와 움직임 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손상으로는 동작뼈 골절, 발바닥 인대, 관절 주머니, 힘줄의 완전 또는 불완전 파열이 포함될 수 있고 잔디발가락이라는 증상은 이제 움직일 때 방향을 전환하거나 피벗 동작이 많은 선수에게 발생하는 발바닥 쪽 급성 손상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통증을 피하려고 발의 가쪽으로 체중을 옮겨 걷는 경향을 보이며 뻣뻣한 신발, 경사진 길을 회피하고 물리치료 및 수술 예방이 치료됩니다. 이때 가쪽으로 체중을 걷는 것의 의미는 저희 평소에 중심을 발바닥 전체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만 걷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엄지발가락 쪽 힘입니다. 특징은 신체 중간선에 비해 엄지발가락이 점점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방향입니다. 원인으로는 유전, 성별에 따른 형태 차이, 맞지 않는 신발, 다리의 비정상적 정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발 허리뼈의 과도한 모험과 관련이 있으며 변형된 발 허리 발가락 관절에서는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골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뼈 사이 관절입니다.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발가락은 본쪽 발가락 뼈 사이 관절, 이제 손으로 따져 PIP 쪽과 이제 먼쪽 D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은 가운데 마디가 없어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의 구조와 운동입니다. 구조는 모두 손과 비슷한데요. 더 몸쪽의 뼈는 볼록한 발가락 뼈 머리를, 더 먼쪽의 뼈는 오목한 발가락 뼈 바닥을 가지며 이 둘이 만나 관절을 이룹니다. 곁인데 발바닥 쪽 관절 주머니 구조는 발, 허리, 발가락 관절과 유사하지만 크기와 발달은 더 작습니다. 이 관절의 가동성은 주로 굽힘과 펴모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굽힘 범위가 펴보다 크고 원쪽 관절의 운동이 더 큽니다. 펴은 발가락 굽힘과 발바닥 쪽 인대의 수동 장력에 의해 제한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김예준 발표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 이어서 이제 걷기 후기, 디딤기 동안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 앞부의 관절은 발목, 발허리 관절부터 발가락 관절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고 우리가 걸을 때 발을 땅에 딛는 동작을 디딤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후기 디딤기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 즉 우리가 몸을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 강하게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 앞부에 있는 관절들은 우리 몸을 밀어낼 수 있도록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의 기능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권양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권양기 효과라는 것은 배에 닻을 올리거나 무거운 것을 감아 올리는 장치를 말하는데 우리 발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강력한 원리가 작용하는데요. 우리가 발가락을 쭉 펴게 되면은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 장력 덕분에 발바닥의 안쪽 세로알, 즉 발의 아치가 올라가고 단단하게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진 발은 마치 하나의 견고한 지렛대처럼 변하는데 특히 발가락 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발가락 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장단지근이나 가자미근 같은 좀 종아리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을 하면은 발은 이 단단한 지렛대를 이용해서 땅을 박차고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발 뒤꿈치 밑에 지방덩이가 이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종잡뼈는 엄지발가락의 긴 굽힘근 힘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평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단 보이는 것과 같이 평발은 정상적인 발처럼 아치가 잘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평발인 사람이 발가락 끝으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아무리 근육에 힘을 줘도 뒤꿈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양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왜냐면은 효과적인 아치 구조, 즉 견고한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발 중간부와 발 앞부분이 체중에 의해 아래로 처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발이 불안정하고 잠기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이 처지면서 발목, 발허리 관절 쪽으로 발등 굽힘, 움직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발가락 굽힘근들이 더 길게 늘어나게 되면서 발가락들은 마치 움켜쥐듯이 굽힘되는 보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평발은 추진력을 낼 때 발이 단단한 지렛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유연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걸을 때 발의 각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표를 첨부해 봤는데요. 이 표는 걷기 초기 디딤기부터 후기 디딤기까지의 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작용과 기능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발목과 발이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걷는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연한 발과 단단한 발 사이로 오가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근육과 관절의 신경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근육의 신경 지배, 그리고 관절의 감각신경 지배, 그리고 근육의 해부학과 기능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의 신경 지배입니다. 근육은, 그러니까 발과 발목의 근육은 저기 보이는 외제성 근육과 내제성 근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외제성 근육은 아랫다리에 있는 앞쪽 구획, 가쪽 구획, 뒤쪽 구획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 운동신경들은 중등신경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내제성 근육은 발 안에 몸쪽 부착 부위와 먼쪽 부착 부위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운동신경들을 또 깊은 가지와 얇은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깊은 가지와 얇은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깊은 가지는 앞쪽 구획 내의 근육인 앞정강이근, 긴 발가락 평근, 긴 엄지 평근, 셋째 종아리 근을 신경 지배합니다. 또 다음으로 얇은 가지는 가쪽 구획 내에 있는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근을 지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신경은 그 뒤쪽 구획 근육들과 발 안의 그 대부분 근육들을 지배합니다. 해서 발바닥으로 들어가면 안쪽 발바닥 신경과 또 가쪽 발바닥 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되게 이 손에 있는 근육들과 되게 분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 근육이 되게 정교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말 종아리 관절과 그 또 다른 발들의 다른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말 종아리 관절은 종아리의 깊은 가지로부터 감각 지배를 받고 그 영역, 이제 또 다른 관절들은 그 영역을 지나는 신경 가지들을 통해 감각 지배를 받습니다. 해서 이 발목과 발의 근육들은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해당 관절의 특성 작용을 조절하며 이동에 필요한 안정성, 전진, 충격 흡수 등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외제성 근육과 내제성 근육들이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아리 신경에서 깊은 가지에 해당하는 근육들과 그 근육들이 어디 구획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 부의 근육인 앞정강이근, 발가락 평근, 긴 엄지 평근, 셋째 종아리 근은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앞쪽 부에게 해당하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민 뇌질성 근육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뇌질성 근육 앞쪽 구획 근육 먼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구획 근육에는 정경골근, 장지신근, 장무지신근, 제3비골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힘줄은 위편, 아래편 근육 지지띠에 의해 위치가 제한됩니다. 앞쪽 구획 근육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돌림축 앞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4개의 근육은 모두 발목을 배축 굴곡시킵니다. 앞쪽 구획 근육의 관절 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경골근은 돌림축의 바로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4개의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목말 및 관절을 내번시키고 요구가 발생되면 안쪽 세로화를 지지합니다. 다음으로 장무지신근은 내번에 대해 모멘트발이 짧아 내번은 무시되고 엄지발가락 신전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신근과 제3비골근은 외관을 담당합니다. 이 앞쪽 근육들은 해부학적 위치에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인데, 그러나 해부학적 위치를 벗어나서 움직이게 될 때 일부 근육의 토크는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기능적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어서 외측 구획 근육입니다. 외측 구획 근육에는 장비골근, 단비골근이 있습니다. 두 근육의 힘줄은 나란히 가쪽 복사의 뒤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외측 구획 근육의 관절 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외번, 족저골부, 버걸화 관절, 횡적 근관절 엘레전, 족근 중족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데요. 1차적인 관절 작용은 발의 외번입니다. 이 두 근육은 외측면에 대해 안정성 중요 제공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발목 인자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 고려되는데요. 내번 부상을 외번 근육이 잡아주면서 내번 근육의 부상 방지를 도와주는 근육이 왜 가장 큰 위험 인자로 고려될까요? 혹시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없으시면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축구할 때 갑자기 발목이 삐는 경우처럼 발목이 내번하는 상황으로 부상이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내번 근육들이 근육 수축 속도가 일반적으로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느린 효과가 나타나서 외번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번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측적 반응이 좀 더 포함된 복잡한 전신의 신경 근육 기전들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에서의 전방부의 외측 근육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방부의 근육은 초기 디딤뒤에 발이 쿵 떨어지지 않게 배측 굴곡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발이 이렇게 끌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측 구획 근육은 중간 디딤뒤가 대부분 활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데요. 걸을 때 발목이 내번되지 않게 바깥쪽을 잡아주고, 걸을 때 발목이 힘에 가장 많이 실릴 때 이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마친 정지입니다. 저는 발의 미세한 움직임과 안정성을 담당하는 내재성 근육과 신경마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내재성 근육입니다. 내재성 근육의 정의는 발의 몸쪽 부착 부위와 몸쪽 부착 부위 모두를 갖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은 크게 발등과 발바닥 근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등에는 짧은 발가락 평근 하나만 존재합니다. 발꿈치뼈의 등쪽 각종 면에서 시작하여 4개의 힘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힘줄은 엄지발가락으로 향하는 짧은 엄지평근이라고 불립니다. 나머지 3개는 엄지를 제외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발가락으로 가는 긴 발가락 평근 힘줄과 합쳐져 발가락 평근을 돕습니다.
반면 발바닥 쪽에 근육은 훨씬 복잡하고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발바닥 근육들이 바로 저희가 보행시 작용되는 가장 기본적 지뢰 원리 유형인 윈드라스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운동적 안정자 역할을 합니다. 윈드라스 기전이 족저근막이라는 인대를 이용해 수동적으로 아치를 높여준다면 이 내재성 근육들은 그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근육의 힘으로 꽉 잡아주어 발을 단단한 지렛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각 층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얇은 첫째 층입니다. 첫째 층은 짧은 발가락 굽힘근, 엄지 벌림근, 그리고 새끼 벌림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엄지 벌림근은 발의 앞쪽 세로 아치를 지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가락이 펴지면서 윈드라스 기전이 발동될 때 이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하여 발바닥에 아치를 들어올리고 지면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보조해 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근육들은 발바닥 전체에 넓게 퍼져 있어 발가락을 벌리고 굽히며 발의 균형을 잡습니다. 다음은 둘째 층입니다. 여기는 발바닥 네모근과 벌레근이 있습니다. 발바닥 네모근은 보조 발가락 굽힘근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긴 발가락 굽힘근에 힘줄이 비스듬하게 당겨지는 것을 바로 잡아주어 발가락이 똑바로 굽혀지게 돕습니다. 벌레근은 발허리 발가락 관절, 즉 MTP 조인트는 굽히고 발가락 뼈 사이 관절, IP 조인트는 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행 중 발가락이 지면을 움켜쥐지 않고 쫙 펴진 상태로 체중을 지지하게 하여 윈드라스 기전 시 발가락이 과도하게 굽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발판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층에는 엄지모근, 짧은 엄지근, 새끼 굽힘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짧은 엄지근 안에 있는 종자뼈입니다. 이 종자뼈는 엄지 발가락의 지렛대 효율을 높여줍니다. 윈드라스 기전이 일어날 때 엄지 발가락을 강력하게 펴줘야 하는데 이때 셋째 층의 근육들이 엄지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안정시켜줘야 효율적인 밀기, 즉 푸시오프가 가능해집니다. 가장 깊은 넷째 층에는 바닥 쪽 뼈 사이근과 등 쪽 뼈 사이근이 있습니다. 손과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모으고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발에서는 그 기준이 둘째 발가락이 닿는 점이 셋째 손가락인 손과는 다릅니다. 이 깊은 근육들은 발, 허리뼈 사이를 단단히 잡아주어 보행 시 앞부분이 펴지지 않고 견고한 구조를 유지하게 합니다. 즉, 발이 유연한 충격 흡수 장치에서 단단한 추진 장치로 변환될 때 이 뼈들을 결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손상에 의한 근육 마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재성 근육들은 종아리 신경과 정강신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이 신경들이 손상되어 내재성 근육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으며 윈드라스 기전이 작동해야 할 근육이 아치를 받쳐주지 못하므로 형발이 되거나 발등을 들어올리는 근육들이 마비됩니다. 윈드라스 기전의 시작 단계인 발가락 펴기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발등을 들어올리는 근육들이 마비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이 끌리지 않으려 무릎을 높이 드는 이런 계산 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내재성 근육 마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금 설명한 벌레근과 뼈 사이근이 마비되면 발가락 펴는 균형이 깨집니다. 갈퀴발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클로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갈고리처럼 굽어지는 갈기발 변형이 없다. 종아리 뒤쪽 근육과 근육이 마비되어 민드라스 기전을 이용한 추진력을 전혀 낼 수 없고 이렇게 뒤꿈치로만 걷게 된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의 내성 근육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